안녕하세요. 이창영입니다. 전원 생활을 시작하는 데는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축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건축비를 투자해서 집을 지었는데 전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라서 땅의 위치와 집의 설계 등이 개인적인 취향에 의하여 선택되기 때문에 다시 팔려고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자신만의 집을 지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인데 다른 사람의 취향으로 만들어진 집이 마음에 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햇살 가득 전원주택 채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원주택을 구하는 방법으로 새로 건축하신다는 분이 51%이고 기건축된 집을 매입하는 경우는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매매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비용으로 우선 전원 생활을 시작해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본격적인 건축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농막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연면적으로 지어진 임시주택으로 복잡한 건축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즉 지목이 전답인 지역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 없는 땅, 즉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농막이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데 임업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임업인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대략 60평까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도 이동식 주택에 대한 고찰, 농막 셀프 건축 자재비 등의 영상을 공개하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막들에 관한 조사를 해보니 많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농막과는 달리 내부 치장에 많은 투자가 되고 실질적인 단열이나 구조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량 목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량 목구조는 이동에 적합하지 않고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렴하게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농막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골조는 경량 철골조를 사용하였으며 제작 공정에서는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구조 탐구 편에서 다룬 시공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였습니다. 설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튼튼할 것. 2. 사계절 사용 가능할 것. 3. 이동이 용이할 것. 4.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5. 멋진 외관. 이제 이 5가지 설계 목표에 따라 실제 제작을 하는 과정과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막의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인 철골 구조를 보겠습니다. 100×100mm 각관을 철골로 사용합니다. 바닥, 벽체, 지붕 모두 같은 각관입니다. 힘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철판 두께 3.2T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2.3T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2T를 적용해도 자재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크기는 외경 기준으로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바닥이 3.4 곱하기 5m입니다. 현관 포치를 빼고 대략 5평 정도 됩니다. 판넬 한 칸을 더 늘리면 6평으로 가능한데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벽체와 지붕 바닥은 모두 200mm 두께의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량 철골조의 샌드위치 판넬은 철골 바깥쪽으로 부착하지만 이번 설계에서는 샌드위치 판넬이 이 골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철골 안쪽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끼워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열 공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구조 탐구 편에서 살펴봤듯이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할 때 철골이 샌드위치 판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열에 문제가 생기고 공정도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판넬을 골조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판넬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 내부를 완전히 판넬로만 둘러쌀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시공 사진입니다. 지붕과 벽체가 이어지는 부분이 완전히 단열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 벽체를 세울 부분도 철판을 떼어내고 단열재끼리 완전히 접합되도록 시공합니다. 특히
벽체와 지붕은 그림과 같이 하나의 판넬을 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철판이 단절되지 않으며 벽체 지붕 사이에 틈새가 전혀 없게 되어 누수 우려가 없습니다. 처마가 없는 설계의 경우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 곳의 방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판넬을 접어서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을 실제 시공한 모습입니다. 지붕, 벽체, 바닥 등을 샌드위치 판넬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창틀이 들어갈 부분은 각관으로 돌려줘서 큰 이중창의 무게를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마가 없는 설계이므로 이 각관이 짧은 처마 역할을 해줘서 창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약간의 그늘도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창틀이 각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처마가 필요할 경우 창호 위로 어닝 등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처마 부분이 각관으로 되어 있어 아무리 무거운 구조물도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창호와 현관문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LG 이중창과 열효율 1등급의 현관문을 장착하였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일반적인 경량 철골조에 비해서 아주 많은 양의 각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막은 대부분 기초공사 없이 주춧돌 위에 시공하기 때문에 집안이 튼튼하지 못한 환경이라 이렇게 골조를 튼튼하게 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틀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동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들여 올렸을 때도 구조가 단단하게 지탱해줘야 하고 이동 시 충격에도 견뎌야 합니다. 각관들은 구조를 튼튼하게 함과 동시에 판넬의 연결 부위를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각관들이 1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관들은 정확히 판넬의 이음매 상단에 배치됩니다. 즉, 각관이 이음매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판넬 구조의 취약점인 이음매 부위를 확실하게 보호합니다. 보통 이음매 부분에 실리콘 마감을 해서 방수등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태양에 노출된 실리콘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지만 이 설계와 같이 각관으로 이음매를 덮어주면 내부의 실리콘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물론 각관과 판넬의 외부 접합 부분도 우레탄 실리콘으로 밀봉하여 이중으로 방수가 되도록 합니다. 이제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샌드위치 판넬부터 보겠습니다. 각종 부자재 포함 21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자재 각관입니다. 부자재 및 공구 소모품 포함 131만 원입니다. 인건비 살펴보겠습니다. 철골과 샌드위치 판넬 조립하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표는 각 일자별로 투입 인건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일부 투입되었지만 이것은 인건비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철골 및 샌드위치 판넬 조립 인건비 합계 238만 원입니다. 창문은 LG 이중창 3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총 120만 원입니다. 현관문은 36만 원입니다. 전기는 등 기구 등을 설치하지 않고 분전방과 벽면 3곳에 콘센트만 설치하였습니다. 전기공사 비용 합계 20만 원입니다. 추가적으로 10대와 운반비 등이 45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비용 합계는 80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즉 부가세 포함 880만 원 들었습니다. 평당으로 하면 176만 원입니다. 비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건축비에서 인건비 비중은 50% 정도 되는데 경량 철골조의 경우 설계를 단순하게 하고 공정을 쉽게 하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설계의 경우에도 빠른 시공에 중점을 둔 결과 인건비 비중이 30% 수준으로 가능했습니다. 처음 만들어봐서 이 정도이니 다시 만든다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각자 취향에 맞도록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많은 농막들이 다락방이나 화장실, 싱크대 등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제가 보기에 농막에 굳이 고정식으로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막은 말 그대로 적은 비용으로 전원 생활을 체험하는 수단입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고 나면 별채로 쓰거나 창고 등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복잡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화조가 필수인데
정화조 설치는 따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막의 경우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므로 미리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화조 설치 비용도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설비가 필요하고 토목공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오수합병 정화조는 대략 500만 원, 일반 정화조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화조 설치 시에는 추후 본 건축 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방의 경우에도 보통 바닥에 전기 필름이나 전기 보일러 등을 많이 설치하는데 단열이 잘 된 상태에서는 좌식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바닥 전체 난방을 깔 필요가 없이 침대를 놓고 침대 위에 온수 매트나 전기장판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조로 전기 히터 정도만 있으면 겨울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제작에서 인테리어는 합판 위에 무늬 코팅된 마감재로 벽체와 천정만 마감한 상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농막은 단지 내에서 누군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 바닥 마감은 구입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 될 것입니다. 벽체 천정 인테리어 마감 자재비로 73만 원, 목공 인건비로 3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할 경우 조립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립식 화장실은 내부 벽체를 건드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필요 없으면 분해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립식 화장실 국산 제품 150만 원 정도면 그림과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좌변기, 세면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방수가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지만 샤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경하러 생산 공장까지 갔다 왔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따로 자세히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3D 모델링 도면은 스케치업 3D 웨어하우스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햇살 가득 농막으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경량 철골조 시공 경험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 노출된 판넬의 수명은 통상 2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더욱더 견고하고 단열도 더 보강된 시공이 필요하다면 바깥쪽에 50mm 두께의 지붕용 샌드위치 판넬을 지붕과 벽체에 시공하면 됩니다. 어차피 각관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쉽게 덧붙여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농막 실물은 써니빌 양평 전원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언제든 방문하셔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성리 1223번지입니다. 이 농막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번호 0505-718-9887로 전화하셔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인테리어, 바닥, 난방 등을 제외하고 부가세 포함 990만 원입니다. 운반비 및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원가는 880만 원이지만 앞으로 농막 설계 발전을 위해서 약간의 기여를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큰 크기나 설계 변경 등의 내용은 따로 전화를 드릴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계는 장기적으로 완전한 대량 공장 생산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다면 더 싸고 좋은 소형주택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